짝퉁들이 테무 같은 플랫폼에서 너무 낮은 가격으로 유사 제품을 팔고 있어요. 저는 미국, 일본, 한국, 중국에 모두 특허 등록을 완료한 상태이고 실제로 법적 대응도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 대응이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짝퉁에 대한 관점을 바꾸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 아이디어를 전적으로 스스로 낸 겁니까? 누군가의 것을 보고 벤치마킹한 거예요. 제가 지금 고상하게 말씀드려서 벤치마킹이라고 그랬죠? 그냥 우리 일상에서 쓰는 말로 깨놓고 말하면 카피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카피로부터 시작해서 혁신으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일본이 아시아에서 기술이 제일 좋다 그러죠? 일본은 어디에서 기술을 카피했을까요?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유럽에서 기술을 카피했습니다. 그래서 1890년대에 일본이 내세웠던 개념이 뭐냐면은 탈아입구예요. 아시아에서 벗어나서 불아파로 들어간다. 그때는 이제 유럽을 불아파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일본인은 외양만 동양 사람이지 정신세계와 문화는 백인이랑 동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대동아 공영체. 이거를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런 일본은 어떻게 해서 지금 그 높은 수준의 기술을 만들었느냐? 19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동경을 팔면은 캐나다를 2번 산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어요. 일본의 기세가 하늘을 찔러섰지. 이렇게 기술 수준이 높아지게 된 일본은 유럽을 모방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성장한 겁니다. 한국은 지금 전 세계에서 13번째 정도의 경제 대국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20세기 역사상 패전 국가에서 선진국으로 들어온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에요. 다른 나라 없어요. 어떻게 해서 한국이 이렇게 패전 국가에서 세계 13위 대국이 되었어요? 일본과 똑같이 벤치마킹, 그리고 기술 습득, 새로운 시장 개척, 이것을 통해서 온 거예요. 지금 중국이 세계 경제 대국 2위라고 G2라고 부르죠. 미국에 이어서 중국이 세계 2등입니다. 중국은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장했느냐? 똑같아요. 일본과 한국을 벤치마킹 한 겁니다. 저도 제가 지금 이렇게 논문 기반의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논문 기반의 수업이 뭐예요? 제 앞에서 만들어 놓은 연구자의 연구 결과를 모방해서 하는 겁니다. 저한테 배워서 하시는 분들, 사업 잘 하시는 분들 많죠? 저를 모방해서 하는 겁니다. 산업은 다 모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 주신 분도 모방에 의해서 성장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질문 주신 분의 경쟁자도 질문 주신 분을 모방하는 것을 못하게 막을 재간이 없어요. 그러면 문제는 어디서 벌어지느냐? 모방을 허용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를 카피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카피하는 것 이외에 더 좋은 제품, 더 혁신적인 시장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게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래요? 초경쟁해야 한다라는 명제가 나옵니다. 하이퍼 컴피티션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극단적인 경쟁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잘 나가고 있으면 일정한 수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수요를 누군가는 와서 반드시 깬다라는 겁니다. 미쓰비시가 자동차 시장을 만들었어요. 현대가 나왔어요. 그럼 현대가 미쓰비시가 만들어 놓은 시장 점유율을 반드시 깬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어차피 현대가 와서 깨니까 미쓰비시의 다음 자동차가 기존 미쓰비시 자동차의 시장 점유율을 깨는 것이 오히려 낫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초경쟁이라고 합니다. 지킬 수 있는 것은 없다. 모든 것은 깨진다. 경쟁자가 깨기 전에 내가 먼저 내 제품을 깨라. 이게 초경쟁입니다. 이 초경쟁이란 단어는 스티븐 콥이라고 하는 트렌드 경제학자가 얘기한 건데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입니다. 중요한 거는 지킬 수 있는 시장은 없다라는 거예요. 질문 주신 분이 잘 되고 있어요? 그럼 반드시 누가 와서 공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기존 시장 점유율을 내가 보태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핸드폰 갖고 있습니다. 핸드폰 경쟁이 굉장히 심했죠. 저는 갤럭시 쓰고 있는데요. 책상에 핸드폰이 6대가 이렇게 놓여 있어요. 해마다 하나씩 산 거예요. 해마다 하나씩. 왜 샀을까요? 무언가 새로운 기능이 들어간 거예요. 제가 S24를 사고 이제는 핸드폰 절대 안 바꾼다. 이렇게 내가 마음 먹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S25가 나왔네? 또 샀어. 왜 샀을까요? AI가 들어갔대. 궁금하잖아. AI를 어떻게 하나? 그 말에 혹해가지고 제가 샀어요.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아요. 하지만 마음 쪽은 어떻게 되는 거죠? AI가 훨씬 더 잘 구현되는 핸드폰을 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된 거예요? S24의 시장 점유율을 S25가 깬 겁니다. 질문 주신 분의 컨택트 렌즈에 대한 수요가 있어요. 경쟁자가 와서 내 시장 점유율을 뺏어가기 이전에
색깔을 바꾸든지 크기를 바꾸든지 사이즈를 바꾸든지 고객을 바꾸든지 개념을 바꾸든지 뭘 조금이라도 바꿔서 새로운 제품으로 패키징해서 신제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초경쟁의 핵심입니다. 어떤 경쟁자가 저를 공격해 들어올 때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단 한 가지의 방법이에요. 무엇을 하시든 간에 지킬 수 있는 시장은 없다라는 것을 유념하시고 어차피 깨진다면 나의 신제품이 내 기존 제품의 시장 점유율을 깬다. 그것이 유일하게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것을 유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쟁자가 너무 많아요. 더군다나 가격을 알리, 익스프레스, 테무 온갖 데에서 가격을 엄청나게 싸게 들어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또 경쟁해야 됩니다. 그들의 가격 정책을 방어해야 되고 저쪽에서는 가격이 싸게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는 기능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경쟁하는 관점을 가져가셔야 되겠습니다. 하나 보태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느끼는 비즈니스 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주머니로 옮겨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게 있더라고. 그게 뭘까요?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주머니로 옮겨왔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고맙다고 해야 돼요. 이거면 끝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서 돈을 저한테 줬는데 어머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런 좋은 거를 알려주시다니 여기까지 가면은 이게 최고인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어요? 가격을 깎아준다고 이게 될 것 같아요? 가격을 깎는 것은 다른 경쟁력이 없을 때 쓰는 전략이에요. 내세울 게 없는 자가 쓰는 전략이 가격 전략이에요. 여러분 중국 제품 싸다고 난리죠? 중국에서 나온 제품 중에 브랜드 기억나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죠? 미국, 프랑스, 일본, 대한민국 이런 데는 브랜드가 많아요. 중국에 기억나는 브랜드 뭐가 있나요? 샤오미?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알리테무에서 나오는 것 중에 여러분 기억나는 브랜드가 거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가격 경쟁으로 들어가면 끝도 없어요. 뭘로 들어가야 돼요? 가격을 빼놓은 나머지 부분에서 기억할 수 있게, 혜택을 느낄 수 있게. 그래서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저 사람에게 주면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좋은 제품을 저에게 주시다니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쉽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경쟁자가 쫓아와요. 내 마음이 변해요. 고객 마음이 변해요. 환경이 바뀌어요. 공부를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세상은 공부하는 자에게 기회가 옵니다. 공부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시장 기회를 만들고 어떻게 더 좋은 제품 만들고 어떻게 고객의 주의를 끌 것이며 어떻게 가격 체계를 원활하게 만들 것이며 어떻게 재구매를 유도하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거죠. 여러분은 지금 물건 팔고 싶어서 그러지만 물건 사는 입장이 되어 보세요. 그러면 따지면서 삽니까? 막 삽니까? 꼼꼼히 따지면서 살 거 아니에요. 제품은 뭐냐, 특징은 뭐냐, 어떤 게 좋냐, 경쟁자랑은 뭔 차이가 있느냐, 값은 얼마냐 따지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고객이에요. 살 때는 꼼꼼히 따지면서 만들 때는 건성건성 만들려고 한다. 고객이 100만큼 꼼꼼하면은 여러분은 200만큼 꼼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건성건성 안 되는 겁니다.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사업 안 된다고 백날 울어봤자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징징대잖아요.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한 번은 도와줘요. 계속 징징대잖아요. 2번부터는 안 도와줍니다. 징징대는 시간에 공부를 하세요. 그게 훨씬 좋은 겁니다.